перестройка. Перестройка. Первое – перестройка. А то все говорят, а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Свое дело делать честно. Главная перестройка. Помогать, чувствовать плечо друг другу, так как при социализме. 페레스트로이카.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글라스노스트. 것이죠. 예. 그 사실 그 고르바초프가 그 당서기장 최고 권력에 올랐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쉬운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공산당원이었고 이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개혁과 개방을 하기 위해서 상대해야 될 그 나라와 인물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철저한 공산당원인 고르바초프와 철저한 어떤 자본주의자였던 레이건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맞붙게 된 것이죠. 이 1985년에 그 두 정상의 모임이 있는데 이때 그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가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 예, 처음에는 분위기 살벌했겠죠. 서로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레이건이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다가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파이팅! 몰라야지. 냉전에 한복판에서 파이팅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레이건이 가서 같이 걸을까요? 하는 거죠. 아, 스위스에서 산책을 예, 하자. 예. 그러니까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배석한 어떤 외교관이라든지 참모가 있을 텐데요. 다 나가. 나가서 우리 둘만 남겠다 해서 둘만 남은 다음에 벽난로 이렇게 불을 쬐면서 회담을 하죠. 그때 100%문 밖에 참모들 다 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회담이 잘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두 사람이 이때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핵무기 감축. 아까 나왔던 핵무기 감축. 긴장을 낮추다 보면은 개혁 개방을 추구할 때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에서 지금 동유럽과 서유럽이 나눠서 대치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유럽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서 유럽 공동의 집. 같은 식구끼리는 싸우면 안 되니까. 아니, 동서라는 게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유럽이 원래는 하나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럽 공동의 집이라고 개념을 도입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동독과 소독의 통일,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They continued to push the guards until checkpoint Charlie was opened. The East Berliners were welcomed by their Western neighbors.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큰 이바지를 했으니 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Это к иллюстрации к моим последующим разделам, что такое перестройка. Дали нам силу сделать исторический выбор. 이런 그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민간 기업 창업을 유도합니다. 그전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했는데 너무 이게 비대해지니까 안 돌아가는 것이죠. 민간의 어떤 주도로 허용하면서 그 체제의 활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부분적인 민영화를 좀 예, 한 거네요. 부분적이지만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고 시장 했던 경제 것이죠. 도입을. 이때 모스크바에 그 유명한 햄버거 매장이 아, 어떤- 맥버거. 예, 아, 땡뜨땡ตึ.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인기 폭발하죠. 아, 그게 들어갔어. 오, 예, 예. 저거예요? 와, 줄이 어마어마한데요? 저건 놀이동산 줄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당시 소련 사회에서 모스크바라고 하더라도 이 외식 산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딱 이런 어떤 매장이 생기니까 인기가 폭발했던 것이죠. 아, 이 자본주의 맛을 아이고, 자본주의 맛. 보는 못 분위기네요. 잊죠, 못 잊지. 저때 감튀랑 뭐 이런 그런 거 다 들어온 건가요? 메뉴가 어떻게 지금이랑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혹시 저 때도 해피... 선물이 있었으면 그거는 치명적이죠.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고르바초프는 식문화도 역사를 바꿨네요.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어. 그리고 놀랍게도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일당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 당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허용이 안 될 거였었는데 고르바초프가 활력을 돋구기 위해서 공산당 일당제를 버리고 다당제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이 소비에트 연방
당 서기장인데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나서게 되죠. 저는 진짜 이게 옛날부터 진짜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예. 소련 말이 신기한 게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 대통령이란 게 진짜 높고 예. 서기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좀 필기하고 받아 적고 맞습니다.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예. 서기라고 해서 그래. 서기라.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서기하면 학급 서기.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받아 적는 어떤 이게 원래는 그 일본식 그 번역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자면 사무총장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총장. 예, 그러니까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당보다는 정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거의 선출이 된 것이죠. 이 개혁 정책 이런 거를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고르바초프가 포기할 수 없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위해서는 내가 개혁 개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마침 또 이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죠, 지역 자체는. 예, 우크라이나. 지금으로 치면. 예. 체르노빌. 저렇게 모래 뿌리던 헬기가 막 추락하고 그랬다고. 예, 한 추락을 했었죠.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서. 그 원전 사고라는 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도 이제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폐를 해놨는데 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는 좀 보도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르바초프는 어쨌든 전 세계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예. 저때. ядерная энергия, вышедшая из-под контроля. 이렇게 국제의 어떤 그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고르바초프가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감추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것은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판명이 되고 결국 결심을 합니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죠. Мы впервые реально столкнулись с такой грозной силой, какой является ядерная энергия, вышедшая из-под контроля. 아니 근데 왜 자꾸 배신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자꾸 찾아봐도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 개혁 개방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이때 그런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러려고 우리가 개혁 개방했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게 됐었죠. 가장 단적인 게 금주 정책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술을 좀 먹지 말자. 그렇게 술 그런 걸 좋아하는 좀- 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이 고르바초프의 지지율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좀 반감을 샀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이게 일상에 엄청 녹아있는 문화인데 맞아. 갑자기 그걸 그냥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아니 햄버거 먹여놓고 왜 술을 가져가? 그게 좀 이상하네요. 그치. 왜 근데 술을 금지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 고르바초프가 사실은 술을 잘 안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예. 이기적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집안의 내력도 있습니다. 예, 고르바초프의 남동생도 알코올 중독으로 그 일찍 죽었고요. 그다음에 라이사 고르바초바의 남동생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것이죠. 이게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술에 찌들어가지고 폐인이 되니까 일도 못하고 그 금주 캠페인 초기에 그 소련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등록된 사람만 5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등록된 숫자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였던 것이죠. 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먹는 것이기도 예. 했군요. 변화하려면 네. 꼭 필요한. 그래서 뭐 러시아 제국 때부터 시작을 해서 소련 때까지도 나라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드카 팔아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컸었는데 이거를 고르바초프가 또 세수를 포기하고 금주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정책들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있으면 벌금을 낸다. 혹은 레스토랑에서 술 파는 시간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시간제. 음주 가능 나이가 18세였는데 21세로 올린다든가. 이럴 때 또 뭐 대학생들이나 반발하기 쉽거든요. 아이고 난리 나죠. 상징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1985년에 나왔던 소련 우표 모습이거든요. 네. 술은 안 보이네. 네, 이것에 적혀 있는 이 문구가 굉장히 강렬한 한마디입니다. 드레즈버스지 노르마 주이즈니. 무슨 뜻이냐?
맨정신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 보이기에 멀쩡한 가족이 이렇게. 근데 아. 가족들 표정이 되게 어두운데요, 쾌하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억지로 끊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마시다가. 그리고 애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약간 히스테릭해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멀리 봤을 땐 이런 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상적인 거죠. 모습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단 그 사망률이 감소해요. 그럴 술을 안 수밖에 없죠. 먹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더 능률이. 열심히 하고요. 출생률도 높아집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아, 아무래도 취해서 그보다 예. 건강해서 사고보다는 EBS에서 이런 얘기 듣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나라가 또 기틀이 잡히고 좀 발전하는 측면도 보였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즐기는 것이 그래, 반발 보드카인데 심할 이걸 못 먹게 만드니까 당연히 뭐가 유행하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금주법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밀주 예, 예, 그 예. 범죄 엄청 벌어지죠. 예. 원래 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또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관료와 치안 세력이 동원돼서 이걸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어렵다. 절주 금주를 해서 그 반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또 체제가 또 어떤 흔들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였다 이런 식의 평가도 가능해지죠. 바로 상상 이상의 이상한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거요? 이게 밀주 사람들이 집에서 대충 이렇게 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팔리는 바람에 품귀 현상이 생기는 아, 술 그때 만드는 당시에 재료예요? 술 만드는 재료로 사람들이 이걸 사다가 술을 만드는 거예요. 뭘까요? 야관문주. 그럼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죄송해요. 효모한테 먹일 재료로 그냥 설탕을 사다가 바로 쓰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치 빨리빨리. 그래서 설탕이 품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 술을 금지했는데 설탕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금주 정책에서만 부작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전반을 바꾸려고 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율권이 주어지니까 물건값을 올린 거예요. 그 생필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또 당시에 그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러라고 개혁 개방했느냐 하면서 막 소리 막 치고 그럼 실생활이랑 연결돼 있는 예.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니까 당연히 또 정부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시도합니다. 예, 이 화폐 개혁을 시도했을 때 정부가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층이 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놔서 기득권이 다 뭔가 예, 예. 해먹은 거네요. 예. 뭔가 이때부터 삐걱삐걱 하는데. 그런데 사실 배신감 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기득권. 위해서 개혁한다고 하더니 너희들만 예. 다 뭐 해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대중들의 불만과 불신만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고르바초프가 지향했던 또 실행하려고 했던 개혁 개방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이제 전략 무기 감축 협상을 마치고 크림반도의 가족과 함께 휴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체제 개혁과 기득권에 대한 어떤 침해에 반발하는 구세력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Déclaration des dirigeants soviétiques. Étant donné l'incapacité pour des raisons de santé de Mikhail Gorbatchev à remplir ses fonctions de président de l'URSS, conformément à l'article 127 alinéa 7 de la Constitution, l'état d'urgence est institué. В связи с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исполнения Михаилом Сергеевичем Горбачевым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병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는 그 거짓 뉴스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돌파해 보기 위해서 몰래 자기의 정상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을 찍어서 그 필름을 찍어서 내보내서 чт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траны,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ведена в заблуждение. Я заявляю, что все, что касается состояния моего здоровья, это обман. 근데 쿠데타면은 이제 크렘린궁을 점령한 거예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그냥. 중단하고 그럼 성공은 했던 거네요? 예, 일단은 성공을 일시적으로. 하고 어떤 데가 최고 권력자인 고르바초프가 저기 남쪽에 네. 이제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옐친입니다. 일치. 그때 이제 옐친이
쿠데타군을 물리친다고 하면서 탱크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습이 상남자 느낌이 들고 고르바초프는 약간 생민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앞세운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인데 개혁 개방에 맞서 일어난 쿠데타를 막은 사람이 예일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일진이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추가 급격히 고르바초프에서 예일진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발트의 국가들, 그다음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이런 나라가 다 독립을 추구했고, 그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거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일진의 노선이 통해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이 해체가 구체적으로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В силу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그러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붕괴시킨 건 아니죠. 고르바초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 소비에트 체제는 그 안에서 스스로 허물어지면서 역사의 그 뒷무대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 사람은 아는 고르바초프의 모르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비리가 나오네요. 입시 비리? 입시 비리? 모스크바대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고르바초프가 그 아주 그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가졌던 직업이 10대 때 콤바인 기사. 콤바인 기사. 콤바인 기사. 러시아가 워낙 토지가 넓기 때문에 이걸 이게 콤바인으로 수주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치. 그런데 어린 10대의 고르바초프가 아주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성과를 많이 올린 농장 노동자에게 보통 훈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굉장히 좀 예. 높이 사는 공산주의니까. 예. 성실했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나라처럼 뭐 지역 할당, 뭐 인재 등용,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그래서 어쨌든가 형식적으로 보면 필기 시험도 없고 면접도 없고 콤바인 특기생 이런 걸로. 근데 진짜 정확히 말하면 비리는 아닌 거네. 그런 전형이 있었으니까. 러시아도 그러면 약간 그래도 시골 출신이면 모스크바대 합격이면 현수막 같은 거는 당연히 붙는 거. 제가 알기로 고르바초프가 태어났던 그 지역에서 최초로 국립대학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입학한. 그 지역 최초로. 사실은 그런 식의 그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고르바초프가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국제 정세를 공부했던 거예요. 야, 조기 교육이 확실하게 돼 있었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그냥 얘기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믿으세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대 소년일 때도 워낙 식견이 넓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나 그 어떤 중장년층이 와가지고 그 고르바초프야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물어보면 답변을 술술해주고 있던 거예요. 영특한 소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뭐 우리 신동 났다 뭐 하면서 상당히 평판이 좋았겠죠.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고르바초프 하면 인상이 되게 좀 부티난다고 할까요? 저도 명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사진인가 본데요. 잘생겼네 나름대로. 약간 말론 브란도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옛날 할리우드 영화 배우. 저렇게 잘생겼었어요? 아니 너무 분위기 있는데. 19살 때랑 24살 때. 와. 근데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막 그런 귀족적인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시골에서 나는 콤바인 몰던 사람이라고. 매력이 그런데 막 공부는 또 되게 잘하고. 그러면 진짜 매력 있지. 진짜 매력 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사랑. 너무 사적인 얘기 아닌가요? 첫사랑. 고르바초프는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CC인가요? CC를 만났는데 바로 이름이 라이사. 모스크바 대학의 그 같은 동기였어요. 대학에서 제일 눈에 띄고 인기 좋은 퀸카? 퀸카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라이사에게 몰려드는 군화방 같은 남학생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고르바초프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고르바초프 인기도 예.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예. 라이사가 선택할 법도 한데 사실은 라이사에게는 그 사귀는 이미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우 그러면 안 되지. 예. 아, 골키퍼가 있었구나. 예, 그 있었는데 소련 시절에 제일 그 세련되고 문화가 발달했다고 치는 지역이 발트해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명문 집안의 어떤 자제가 모스크바 대학에 다니고 화려하네. 있었고, 약간 금발의 푸른 눈 마냥. 예, 이런 그 남학생과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결국은 그 집안의 반대에 이 라이사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핑카가 차인 거죠. 그럼 이제 기회가 생겼네요 고르바초프. 생긴 거죠. 라이사가 차여서 상심해 있을 때 그 네. 빈틈을 비집고 예, 그때 노래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예. 열렬히 그 대쉬를 했던 일이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타이밍을 아는 정치인이었네요. 맞아요. 예, 대학생 때부터 CC가 되려면 그죠? 예. 참고로 저는 CC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해보셨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업신여기는 느낌으로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그러면 라이사와의 그 결혼 생활도 예. 후에 정치하는데 좀 진짜 많은 영향을 줬겠네요. 예, 지금 핵심을 찔렀는데요. 예, 어. 맞습니다. 소련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그 권력자의 부인이 공개적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남편과 나란히 투샷을 찍는 이런 경우가 바로 라이사 고르바초프가 최초의 경우였던 것이죠. 진짜 뭐 역사를 새로 쓴 게 많네. 그러네요, 진짜. 고르바초프는 머리카락 덕분에 서기장이 됐다. 이거 얘기하기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근데 서기장하고 머리카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소련,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는 이게 이상한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예, 예. 힌트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건데요. 네, 러시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리오시카. 까도까도 인형. 이건 누구예요? 네, 이거 보리스 옐친이죠. 아, 옐친이요? 네.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처음 러시아의 지도였던 예. 사람. 옐친은 머리카락이 풍성하세요, 보면. 네네. 그죠? 풍성해요. 근데 뭐 많아요. 옐친 안을 보면 소련의 지도였던 우리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리고 그 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즈네프. 네,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풍성하신 편이시죠. 여기. 네. 그 이전에 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쇼프. 그렇죠. 네, 머리카락이 없으신 편입니다. 퐁당퐁당이네요. 그러네. 그 안을 볼까요? 그 안을? 그렇다면? 설마? 네, 그 안을. 아 그 빽빽하네. 안을 보면 스탈린. 머리카락이 또 풍성하신 편이죠. 아 스탈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스탈린 아이고야. 이전에 레닌 같은 경우. 레닌은 또. 머리카락이 없으시죠, 또 별로. 어머 근데 그 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또 있어요? 네. 소련이 탄생하기 전에 너무 귀여워. 네,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마지막 짜르였던 짜르. 네, 니콜라 2세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또 풍성하셨던 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러시아의 어떤 그 자연 선택설 같은 느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 선택이. 모르겠어요. 아 뭐가 작용하나? 예, 너무 신기한데. 푸틴 다음은 그럼 지금 빽빽하신 분들 좀 설레고 있겠네요. 그런 그치. 가능성이 있죠. 지도자들. 예, 예. 이번엔 난가 이러면서. 사실 저희가 머리카락 얘기는 이제 뭐 재미로 한 거긴 하지만. 그쵸. 예, 예. 예, 진짜 권좌에 오르려면 실력이 있어요. 뭔가 실력이 있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냥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밑바닥부터 이제 다지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지역 당 서기가 되죠. 약간 지역구를 다졌다 뭐 이런 예,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자면 이제 주지사가 되는 겁니다. 아, 소련을 움직였던 권력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KGB였는데요. 이때 그 KGB의 우두머리에 있던 사람이 딱 이제 고르바초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강직한 면도 있어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연줄 동원해가지고 뭐 뇌물 갖다 바치면서 비선으로 출세하려고 하는데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정말 그 괜찮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앙에 진출을 한 것이죠. 그럼 드디어 이제 서기장이 되는 건가요? 예, 1985년에 이제 당 서기장 국가 원수가 됩니다. 와. 교수님은 고르바초프를 연구하시긴 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신 거죠? 아, 예, 그럴 연식은 아니고요. 아, 근데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기사 났을 때, 예. 그러면 살아 계셨었어? 꽤 많았어요. 왜냐면 되게 옛날에 역사적 인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류한수 교수님도 고르바초프를 직접 대면한 적은 없으시지만 네. 저희가 이 자리에 고르바초프를 직접 그것도 아주 가깝게 코앞에서 대면했던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예, 나와주시죠. 뭐요?
안녕하세요. 미카엘 셰프님이잖아요. 미카엘 셰프님.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카엘 셰프님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신데 나이가 82년생 개띠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동갑이신데. 띠라고 말씀하기 되게 새롭네요.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1999년에 네. 저 일했던 호텔에서 네. 고르바초프 만났어요. 오! 호텔에서요? 점심 장사 거의 다 끝나고 네, 점심 끝나고. 갑자기 쭈군이 들어왔어요. 확인 보니까 제일 큰 VIP 방에서 룸 서비스를. 예, 룸서비스처럼 이제 네, 음식 나왔습니다. 갑자기 바로 내 앞에서 오. 미카일 고르바초프 서 있었어. 지금도 얘기해 보니까 닭살이 나와. 대화도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그냥 맛있게 드십시오. 거의 그 정도였어요. 사실은 이 시대에서 지금 만약에 만나고 싶으면 진짜 제대로 인사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 너무 고르바초프 덕분에 진짜 우리나라는 자유됐어요. 89년. 불가리아. 그래서 저 궁금한 게 그때 고르바초프가 주문했던 메뉴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제가 네, 좋아요. 와. 아, 이거 와. VIP실에서 시켰던. 그리고 뭔가 우리 이 긴 테이블이 뭔가 빛을 발하네. 그러네요. 미카엘, 좋네 오늘. 재밌네. 고르바초프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냥 큰일 나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약간 샐러드 같은 느낌 있는. 바로 이름이 숍스카 샐러드입니다. 숍스카. 네. 위에가 이게 지금 치즈. 치즈 안에 소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 건강 위해서 너무 좋고 향이 너무 좋다. 요거하고 빵하고 이렇게. 사실은 불가리아에서 전통주랑 같이 먹어. 그럼 전통주도 한잔하면서. 갖고 왔어야지. 그거는 방송국에서 미카엘. EBS예요, EBS. 아, 그래요? 예. 오. 안에 호박이에요? 고르바초프님께도 이런 식으로 덜어드렸나요? 바로 나가래요. 저희 바디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나가. 이런 식으로. 불가리아 말로 잘 먹겠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입 다물고 먹으면 그냥 먹기 죄송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점심 때 드실 때 충분합니다. 예. 너무 맛있다. 알고 있어요. 이건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아니 집에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저희 레스토랑에서 매일매일 팔고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르바초프 미식가셨네. 너무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 저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메뉴를 먹으니까 고르바초프에 약간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들고. 네. 미알 셰프님 너무 잘 네.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음식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고르바초프의 그 식성까지 한번 살짝 생각해보는. 그럼 이제 소련 해체 후에 예.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됐어요? 고르바초프는 사실은 권력을 잃고 이제 잊혀진 인물이 되죠. 1999년에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세상을 떠나기보다는 한참 더 전이죠. 그때 백혈병, 혈액암으로 라이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물을 저렇게. 아이고. 고르바초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라이사를 그리워하면서 20년 동안 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6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먼저 떠나니까 고르바초프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랬겠네. 중요한 의미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모스크바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좀 쭉 살았다라고 하고요. 상당히 충격을 준 그런 언론의 등장도 있었는데 1997년, 2007년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광고예요? 네, 어떤 루이 뭐뭐 패션 브랜드죠. 그리고 또 하나 띵띵 띠리리 이거 대기업 광고를 많이 디자인 하시네. 회사.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로 다들 이런 걸 즐기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선전하는 목적으로 공산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와. 고르바초프를 내세우는 게 근데 진짜 어떤 광고 모델보다 주는 메시지가 네. 사실은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받는 연금이 꽤 있는데 네네. 이 연금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경제적으로 공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통령이었던 그 옐슨 대통령이
상당히 좀 푸대접을 해가지고 그렇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쪼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를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자기의 이름을 딴 그 재단을 만들거든요. 그 환경운동에서 나섭니다. 그러려면 재단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런 재단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른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광고 모델이 아니었나. 혹시 본인은 예. 이렇게 내가 정치인으로서 개혁 개방을 했던 거를 혹시 후회한 적은 없을까요? 고르바초프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불러온 긍정적, 부정적 사실 모두 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러시아에 자극을 줬고 전 세계에 어떤 시동을 거는 역할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울컥하는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최근 인터뷰죠. 2020년 경에 했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세상 떠나시고 나면 묘비에는 뭐라고 한마디 남기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내가 정하지는 못했는데 세상 먼저 떠난 내 친구 묘비에 있던 문구가 자꾸 생각이 난다. 우리는 노력했다. 우리는 노력했다. 그래 난 이것도 너무 멋있다.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것도. 노력했다. 뭔가 막 마음이 좀. 묘비명에 뭐 남기고 싶으세요? 저 장수하고 싶어서 아직 그 생각. 아직은 생각도 안 해봤다. 생각해봤었어요? 네? 묘비명? 연장전은 없더라. 연장선은 없다. 갑자기 예.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2022년이 네. 찾아오는 거네요. 진짜 20세기에 저 정도로 극적인 야. 세계사의 일들을 겪은 맞아.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한 인물이. 근데 전쟁 중인데 푸틴은 장례식에 어떻게 국가 원수로서 푸틴이 조문은 했습니다. 조문은 하고? 조문은 했는데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근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와서 이제 그 보는 장면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이게 그 장례식에 경호대를 보내서 예우는 갖췄지만 국장으로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도 고르바초프한테 있다라고 푸틴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랑 네. 또 연관이 있나요? 이 푸틴은 고르바초프한테 이제 근본적인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만이 뭐냐면 푸틴의 가장 큰 목표는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에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는 되살리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련을 해체한 인물이 누구냐? 고르바초프라고 찍어서 말하는 것이죠. 또 거기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러시아로서의 가장 큰 위협이 이게 나토라고 보거든요. 나토가 점점점 러시아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이자 위기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나토의 동진을 허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고르바초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당시에 그 미국으로부터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더라도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즉 동쪽으로 올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성과라고 봤는데 구두 약속을 한 겁니다. 문서를 안 남기고.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로서는 그 푸틴 대통령과 사실은 그 의견이 다르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그 푸는 방법이 이익 국가를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방식으로 된 것은 이건 당연히 잘못이다. 국제사회에 엄청난 오류를 저지른 셈이다.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그런 뭐 개인적인 뭐 악감정 때문에 그 참석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고르바초프에 관한 그 러시아 국민들의 세간의 인식이 너무 차갑고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굳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 정치적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국장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요.
저희가 이제 1회로 예, 예. 고르바초프를 이야기한 또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전쟁과도 또 가장 다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더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평화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그런 우직한 정치인 그리고 그런 위인이 더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의 원칙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추구했던 위인으로서의 고르바초프. 하지만 낡은 이념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고르바초프.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평화는 절대 평화롭게 얻을 수가 없고 이 인물에 대한 평가도 엄청 노력해야 이게 약간 좀 그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까 그 우리는 노력했다라고 쓰였다고 했는데 이 뭐 노력이 꼭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했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네. 자, 인물 사담에 저희는 다음 주에 니콜라 테슬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